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는 한 분 예상했거든요. 네, 이제 갑자기 또 확진자가 또 갑자기 폭증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애들 3월달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그죠? 교복은 다 마치셨나요? 네. 작년 기준 애들 교복 맞추고 나서 2학기 됐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리시나요?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천직이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인지라 애들이 없으면 사실 힘이 많이 안 나요. 그럼 뭔가 딱딱해져요. 제가 막 소풍에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께서 같이 들으시니까 못하겠어요. 네, 뛰지 못하겠어요. 막 소리 못 지르고. 자, 오늘은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3월달 학교 가죠. 학교 갔을 때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레파토리대로 한번 설명회를 진행해 보고요. 원래는 수업을 하면 제가 보통 러닝타임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요. 이제 애들하고 필 받으면 막 그냥 2시간 반, 3시간 가고. 근데 오늘 딱 1시간만 할 거예요. 오늘은. 네. 왜냐면 임팩트 있게 딱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갈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거예요. 중1 시험도 없고 학교 생활도 널널하다고 하는데 수학진도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항상. 수학하면은 사실 선행이라는 자가 항상 따라붙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 항상 궁금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어머니들끼리 정부교육을 많이 하시면서 어디까지 진도 나갔더니 괜찮더라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희 아이들, 즉 성공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 현재 상태에 맞게 어떻게 진도를 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죠? 사람이 다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진도를 무조건 나간다고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이걸 하냐고요. 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수학이라는 놈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공부하려고 애쓰냐고요. 목적이 확실해야 되죠. 목적이. 그래서 시간의 역순으로 잡아볼게요. 이제 중1이니까 시작이거든요. 전혀 늦지 않았고 빠른 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빠른 거예요. 자, 역순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은 사실 이거죠.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면 우리 아이 중1까지 선행 진도가 보이실 거예요. 라는 부분인데 목적은 네? 칸막이 있는 곳에 앉으시면 돼요. 예. 목적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서부터 6년 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6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내일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항상 수학하면 꼬리뼈처럼 따라붙는 게 있어요. 뭐요? 완전 한 몸이죠. 수학이 변별력의 핵심이야, 나중에. 근데 사실 맞긴 해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막 공부를 하고 할 때, 고등학교 때도 그러잖아요. 일단은 공부가 안 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죠? 수학이죠. 일단 저거 못 잡겠어. 너무 양이 방대해. 맞아요. 그 누적치 양이 방대하죠. 일단 수학을 놔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끝까지 대부분 가져가는 게 이제 뭐 사탐이나 등등 가져가죠.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 이거 맞거든요. 포기하지 않게 하고 차분히 계획을 잘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목적은 사실 이거잖아요. 대학 갈 거야. 근데 이제는 많이 아세요. 수시와 정시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조금 세밀하게 잡아볼게요, 이제. 수시는 실제로 6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특수대학은 뭐냐면 산업대나 카이스트나 등등은 6회 제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지원 횟수가 3회예요. 그러니까 수시 먼저 6회 집어넣고 정시를 넣는 거죠. 올해 기준 보면요.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원서 접수가 수시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3일간 돼요. 정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3일 접수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학생부라는 거 있잖아요.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 들어가는 애들은 8월 31일까지가 작성 기준일이에요. 그 전까지 학교에서 했던 생활 다 들어가요. 정시는 11월 31일까지예요. 당연히 수시가 먼저 오는 거 아시잖아요. 수시가 먼저 오는 거. 그래서 전형 기간을 보면 수시 같은 경우는 9월달, 원래는 좀 더 세밀한데 그냥 조금 넓게 볼게요. 9월달부터 1월 12일까지 해서 92일 동안 전형 기간이 각 학교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이에요. 올해는. 예상은 지금 나오는 거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시는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제는 과거하고 달라요. 가나다라가 아니고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각 8일씩 해서 1월 29일 날 전형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발표가 6월 8일까지 나죠. 자, 이 의미 뭐냐면 일단 우리 이거 알아야 되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끝나요. 뭐 꼼순이 있죠. 수능 보고 나서 순위가 요때니까 전형이 뒤에 있는 학교가 있으면 면접 안 가요.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자, 그러면 수능은 11월 18일 날 가요. 날짜별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시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정시 얹어 넣는 거예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전에 거 수능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가 완전히 개정 교육 과정에서 대입이에요. 첫 번째, 국어 상대평가죠. 국어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공통이 독서 문학이고 선택이 화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 중 택일이에요.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무슨 얘기요? 문이과 없어. 문이과 없어. 선택 과목의 시대가 열리면서 일단 문이과가 사라진 거는 표면적으로 맞긴 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선택을 하게 되니까 문이과가 과거에는 가형, 나형이 있었죠. 수학시험도. 이제 이과, 문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없어요. 제가 국어 선생은 아니니까 국어는 요 정도에 소개를 하고요. 수학 여전히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에서 문이과 구분 폐지라는 게 공통이 수원, 수투가 22문항 74점으로 배점이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3 학생이면 수원, 수투에서 22문항은 다 동일하게 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선택한 3개 평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봐요. 8문항이고 배점은 26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고 선택 과목은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탐구는 여전히 상대평가예요. 근데 과거하고 또 이제 이건 살짝 얘기를 하면 원래 문과 애들은 사회 계열에서 2개 선택했어요. 이과는 과학 계열에서 2개. 지금은 니네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계열 구분 없이. 애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이거 문이과 없다고 보는 거 맞아요. 수능에서. 근데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하면서 사실 속으로 생각한 게 있죠. 수능에서 저렇게 만들어도 너네 이런 일 벌일 거잖아. 각 학교에 각 과별로 너네 선택 과목 지정할 거잖아. 역시나 지정을 하긴 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 이과 애들은 확통이 선택 과목으로 거의 못 들어가요. 확률과 통계 자체가. 그리고 사실 얘를 본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원래 짬짜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에서 서로 다른 계열의 원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물원, 생목줄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생물원, 화투 돼요. 아니면 서로 다른 계열의 투투 돼요. 이렇게 선택 과목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 그래요.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나중에 선택 과목 지정을 따지면 우리 아이가 갈 과에 어떤 선택 과목이 지정되는지를 내가 면밀히 봐야 되겠구나. 아직 중2니까 이 정도면 돼요. 다만 이제 수능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2022학년도 수능은 계속 이렇게 가요. 왜냐면 2021하고 2022학년 수능이 달랐어요. 2021만 딱 하나 시험 범위 이상이 달랐어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나왔던 안이 바로 이에요.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면적으로는 문이과 구별이 없어야 되죠. 근데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해버리면 우리 아이가 지금서부터 꿈꾸는 과에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신경 써야겠다.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역수능을 잡아보니까 일단 수능이 제일 멀리 있긴 하니까 이거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한테 좀 더 가까이, 이것도 아주 멀긴 해요, 언니. 이것도 진짜 멀어요, 언니. 지금서부터 한 5년 하고 한 7개월 남은 거예요, 적어도. 수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비율 좀 볼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2020년도부터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인데 정시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정시 비율이. 저건 교육부 권고안이었어요. 심각할 때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따졌을 때 수시가 60%, 70%까지 갔어요. 서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그리고 나서 정시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애들이 이랬대요. 학교 가서 막 이제 서울대 연구대 다니는 애들이 야, 너 정시로 들어왔어? 신이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고안에 따라 정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국 비율이에요, 얘는. 그러면 전국 비율로 보면 지금 대략 75% 대 24% 정도 나와요. 전국적으로는. 2022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은요. 얘네. 서영고 서성안이라는 게 서울대 고대 어딘지 아시죠? 어딘지 아시겠죠? 얘네 비율을 따지면요. 달라요. 지금 정시 비율을 보면 30%에서 32%에서 39%까지 올라갔죠. 왜냐면 학종이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하지 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들은 학종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교과라는 부분. 내신과 비교과를 넣어서 하는. 그래야지 사실 다른 걸림돌 없이 아이들을 솎아내기가 편해요. 그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제한을 걸고 교육부 권고에 따라서 비율이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벌써 전국 비율하고 따져도 달라요. 일단 아직 이제 우리가 생소한 학교들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시 비율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비율은 6대 4 정도 나올 것 같잖아요. 맞죠? 조금 더 세밀하게 볼까요? 다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어쨌든 적어도 수시 먼저 오고 수시의 비율이 높다. 근데 저거 실제 비율 아니에요. 자, 중요대학 전형별 모집을 보면요. 이게 이제 올해 2022대예요. 서울대가 학생부 교과 아예 없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하고요. 논술학부 특기자 없어요. 그리고 정시 30% 딱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저거 보면 70대 30이죠. 그리고 연대 세부지 보면요. 학생부 교과가 15%, 학생부 종합이 26%, 논술 10%, 특기자 4.69% 하고 정시가 44.56이죠.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정시를 많이 올렸어요. 그죠? 고대도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고대는 논술 아예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지금 단계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조금 늘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경향성으로 보면 약간 폐지하는 경우가. 특기자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죠. 아이가 지금 뭐 외국에서 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실제 비율을 따지면요. 얘네가 7대3, 뭐 따지면은 뭐 5대4, 다다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또 이렇게 봐도 수시가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학교 얘는 그죠?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호스타워 갔으면 하고요. 갈 수 있어요, 언니.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실제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요. 전체적으로 비율 따지면요. 실제로는 비율이 한 5대5 아니면은 수시 55%, 정시 45% 정도 나와요. 그 이유는 수시 2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했던 인원을 정시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이 비율들이 맞춰져요. 근데 서울대는 5대5는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대 수시 들어가는 애들은 거의 다 이제 추합도 있긴 한데 추합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5대5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역순으로 잡아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수학 진도를 생각할 때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많이 통했던 얘기가 뭐냐면 수능 잘 봐야죠. 그리고 내신도 그래야지 잘하잖아요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깨져 들어왔죠. 실제로 대치동보다 송파 지역이 진도에 대해서 더 민감한 거 아세요? 지금은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송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진도에 대한 요구가 대치보다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치에서만 있다가 송파에 와서 학원을 여보잖아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 진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구나.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비하면 대치동 진도는 엄청 빠진 거예요, 어머니. 학원들 가도. 그 이유 자체가 먼저 오는 얘 때문에. 그 전에는 비율이 훨씬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가 70 가버리면 많이 준다고 해도 70이었어요. 수시 2월까지 줘버리면 상위권 대학들이. 심각할 때 고대는 8대2 갔어요, 언니. 그러니까 수시 80 전체. 이거 다 80. 정시에서 20. 그러니까 얘네가 정시 뚫고 들어가면 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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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게 많이 깨진 이유가 수시에서 실패하면서. 확률은 너무 높은데 그걸 그냥 버리기 힘들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너무 멀리 있는 수능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멀리 있긴 해요. 수시도. 근데 수시를 생각하면서 수학 진도를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만 보자고요. 아직 논술은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쟤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여전히도 내신이죠. 내신. 실제 고등학생 어머님들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인데 우리 아이들 때 또 바뀌어요. 비교과 많이 축소돼요.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던 게 많이 축소돼요. 학종도,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단 내신이 갑이죠. 그리고 비교과가 있죠. 근데 그것도 순서 따지면 맞아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중간, 기말, 그리고 수행평가, 그 다음 플러스 점점점점. 뭐 세특이네, 창체네 등등 많잖아요. 아직 그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시험 안 보지만 중간, 기말, 그리고 수행평가예요. 일단 저거 돼야지 뭘 하죠. 학교생활 이쁘게 해야지 나머지 서류가 완성이 되겠죠.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머님들처럼 수업 들으면 학교에서 전부 다 선생님들은 인상이 좋을 거예요. 왜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나한테 집중해 주면서 나한테 좋은 눈망울로 쳐다보고 대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 학교생활이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완성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저거라고요. 자꾸 진도를 신경 쓰신다. 아니 그렇다고 진도 신경 안 쓰면 저는 없죠. 진도는 신경 쓸 때 제가 학원 선생이라서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만 무조건 중요합니다라고 저 얘기 못해요. 그거 솔직히 진실 아니고 그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학교생활 똑바로 해요. 학교생활 정확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저거 신경 쓰면서 학교생활 해야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에서 따져보면 지금 작년 10월에 예비 중인 설명회 때는 저걸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목적이 달라요. 설명회가 저는 매번 똑같진 않아요. 단계별로 이제 학교에 갈 거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오늘 설명드린 설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건 설명 안 드려요. 그건 다음번에 또 오서 들으세요. 일단 고등학교 때 걸 보면 실제로 보통 교과라는 게 고1 때 수학을 얘기해요. 고1 때 수학. 근데 시중에서는 편의적으로 고등수학 상하로 책을 나눴어요. 대부분 학교 교과서는 단권으로 나와요. 한 권. 한 권. 근데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로 나오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뭐냐면요. 이 중에 애들 다 선택해요. 수학원, 수학수는 공통 선택이라 다 들어요. 학교에서 이제 문과이가 나눈 거 온 건 아시죠? 이제 그 아이들은 선택 과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에 따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가 있죠. 대부분 일반 선택은 거의 다 들을 거고요. 진로 선택에서도 하나, 두 개 들을 거예요. 학교 시수에 따라서. 근데 특이한 거 있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아까 수능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맞나요? 그거는 이제 수학계의 반발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 있던 기하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과거 이과를 생각하면 최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기하 벡터라는 부분에서 많이 삭제됐어요. 축약되고 이름을 기하로 바꾸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대부분 얘가 고1이에요. 그리고 얘가 고2라고 대부분. 그리고 선택 과목이 섞이는 거에 따라서 모의고사이 막 섞여요. 그건 나중에 또 고등학교 대별로 달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 고1 때 중요한 건 뭐야? 내신이에요. 저거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핀트가 나와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1레벨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이면요. 마지노선이 사실 수험까지 가요. 저희가. 진도 빠르거든요. 다만 그 아이들 많이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아이들 많이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학원에.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진도를 막 수투까지 나갔대요. 아,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근데 실제로 학원에 와서 수원하고 수투하고 막 미적하고 있는데 중2, 중3 때 제일 안타깝게 다가설 때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계산을 못해요. 고1은 내신인데요. 수시의 시작이죠. 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제 점점 저 멀리 있는 것부터 와봤는데 이제 저거 한 3년 뒤에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한테. 3월달 학교 갈 거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3년 후에 이제 지나가면 첫 번째 내신을 잘 받아야지 일단 뭔가 수시라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내신에서 바닥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벌써부터 적어도 55%의 확률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상위권 대학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내신에서 무너지면 이게 사실 50%가 바로 무너져 나가요. 나중에 수시 원서 넣을 때도 고1 게 막 적으면은 20% 막 들어가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20, 30%가 그냥 들어가는 비율인데 저기를 놓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제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고1 걸 분명히 많이 했대요. 여기서는 내신을 볼 때는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공부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신을 보는 순간에는 공부예요. 그 어려운 내신을 보는 거고요. 중학교 내신은 점수를 적당 부분 주고자 하는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평균이 높아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학교별로 적당히 점수를 주면서도 뺏고자 하는 내신이에요. 왜? 그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등급제가 시행이 되죠. 470일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되게 촘촘하고 어렵게 출제가 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신이 그때 당시에는 공부인데 저게 지나고 나면 이건 기술로 바뀌어야 돼요. 테크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신까지 치열하게 하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우리가 했던 공부들이 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구구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구구단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요. 얘가 문제 풀다가. 여기서 봤던 내신의 심화 문제들이 여기서는 문제의 30%의 조건을 푸는 문제로 들어간다고요. 그 조건을 잡아내고 다음 걸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요. 진도 이만큼 나오는데. 그럼 애는 답답하죠. 그럼 그때부터 진짜 그 아이들이 답답해요. 제 얘기 좀 믿어주고 들으세요. 옆에 얘기보다 제가 현장이잖아요. 무조건 우리 학원 다니세요라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너무 솔직하게 하는 것도 있죠. 오늘 내용도 그래요, 사실. 학교생활 열심히 하세요거든요. 아이들, 초반부터 학교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거예요. 학원 설명회 치고는 사실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가서면 그렇거든요. 정말 답답해져요. 얘가. 당연히 그 아이가 진도에 비해서 고1 내신의 성공 확률은 낮아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사실 내신도 들어가죠. 근데 이때부터 과목 자체가 내신 플러스 수능이에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요, 나중에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이거. 중학교 때처럼 A, B, C, D 아시죠? 그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도 일단 내신 플러스 수능은 들어가죠. 그러면 실제로 중도선행의 3년 프로젝트 처음 잡을 때 우리가 또 가장 멀리 있는 거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얘예요. 고1 내신 잡는 선행이죠.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단추를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어디 갔지? 예, 단추를요. 이거 이렇게 꼽으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옷이야. 나중에 이거를 단추 다시 달죠 우리가. 근데 이거 나중에 복구하려고 하면 다시 풀렀다가 하는 일이 아이들한테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옷 입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나는 이만큼 나갔는데 다시 빠꾸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이미 많이 했던 거라 조금 흥미가 떨어져요. 그게 공부의 최대 난제인 거 아시죠? 그 지경을 참는 게 정말 공부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제일 먼저는 고1 내신 선행 저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일단 멀리 내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1 내신 잡는데 중학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제 작년 이제 10월 처음에 예비 중에 설명할 때는 이제 중1이고 애들이 이제 중1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중학교 거부터 되게 세세하게 해드렸어요. 혹이라도 그게 너무 답답하시면 안 보셨으면은 저희 이제 학원 채널에 가면 있어요. 그거 보세요. 단순하게 이거 다 쓴 거 아니에요, 언니? 고등수학 상에 다항식의 연산, 항근식과 미정계수,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1, 2차 방정식 등등등등 해서 부등식까지만 썼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뭐가 남느냐? 전체 수학으로 따지면 절반 썼어요, 제가. 소위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파트, 대수 파트만 한번 써봤어요.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따지면은 중학교 2학년 거는 사실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연립방정식,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거 다 나옵니다. 중3 거는요, 다 걸려요. 1차 부등식 하나 빼고요. 그러면 복소수라는 파트는 수의 개념상 따지면 기억하시나요?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 이거 만들어 쓰자라는 게 수학이었거든요. 안 들어갈 것 같죠? 제가 일단 빨간색 쳐놓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중1 얘기예요. 작년에. 이제 아이가 진도를 꽤 나갔다고 또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복소수 할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 하면서 수체계를 알려주고 야 이제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라고 했는데 아이가 2차 방정식에서 갖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답답하죠. 저 사람은 왜 2차 방정식 얘기를 안 하지? 2차 방정식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왜냐면 중3 거를 1레벨만 따져도 중3 거를 지들은 몰라요. 제가 3번 보여주거든요. 총 3번을 보여줘요. 처음에 3상 할 때 3상 하면서 바로 복수 붙여서 연달아서 2번 하고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심화하고 제가 고등수학 넘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적응도 빠르고 겁을 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수시 정시가 뭔지 해서 수능에서 여기까지 왔죠 저희가. 이제 수시를 일단 먼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고1 일단 내신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럼 고1 거 보려고 하면 사실은 중2, 중3이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너무 탄탄해야 돼요. 너무 탄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얘네 적어도 2-3번 이상은 반복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한 번 수업할 때 2번 이상의 효과를 내요. 책을 연달아서 붙이거나 또는 항상 책이 페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각각의 책이 양이 적진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래요, 사실. 얘가 완벽히
이거 볼 때는 이 단계를 보고 시험을 볼 때는 얘네한테 이게 공부죠.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얘가 기술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학에서 계산기. 그 계산기가 끝나고 일로 오면 이거 공부할 때는 공부죠. 시험 볼 때까지는 공부죠. 시험 끝나고 다음 단계를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3파트만 주목을 해본다고 해도 얘네들은 정말 말하고 달떡하는 거 맞아요. 나중에 문제 푸는 중간에 저런 개념들을 쓰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막혀요. 그럼 그 아이는 거기서 막힌 거예요. 아직은 본 게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탄탄하게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1학년 때 일단 중등수학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시면서 아이 진짜 지겹다고 하거든요. 제가 1레벨 애들 수업을 해도 굉장히 달래면서 해요. 힘들어? 힘들어? 지겨워? 괜찮아. 난 네가 지겨워서 토할 때까지 할 거야. 왜냐면 나 이거 이제 내신 때 아니면 너희들한테 못 보여줘, 솔직히. 선생님도 매번 반복하고 싶지만 너희들한테 진도라는 걸 선생님이 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못 해줘.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금 토하기 직전까지만 하자. 미안해. 이러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진짜 아이들한테 중2, 중3 문제를 내실 때도 사실은 많이 터치를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막히는 게 사라져요. 점점. 아이가 새로 개념을 배우고 그 새로 배운 개념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근데 계산기가 없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중1 1학기 계획은 이렇게 세울게요. 첫 번째, 자기학년의 학습은 또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또 수학학원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학년도 반드시 하래.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학년의 학습과 선행은 반드시 병행이 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거. 선생님 저는 지금 이제 2상하고 3상하고 이제 고등수학 하는데 자기학년 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함께. 그리고 어차피 학교에서도 또 해요. 학교에서 반드시 하죠. 나중에 자기학년 학습과 선행을 반드시 병행해야지 중학교 2, 3학년 때 내신하면서 선행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완전 내신할 때 4주만 선행을 스탑하거든요, 저희는. 함께 병행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애초에 습관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은 나중에 병행 못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학교 생활 열심히 하자고 했잖아요. 자기학년 거에서 나중에 너무 단순한, 이제 수학평가 볼 때 시험 많이 보거든요, 수학은. 거기서 밀리면 아이가 지금 뭐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학기 목표는요, 중등 선행의 탄탄함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거 설명드렸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중등 선행도요, 고등 선행만큼 깊고 세밀하게 학습을 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심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가 아이들 많이 하셨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하셨나요? 고학년 때까지 하셨나요? 방학 동안에 복습했잖아요. 안 하셨어요, 우리?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복습 많이 했잖아요, 우리. 방학만 들어가면. 근데 사실 어머님들부터도 정말 너무 좋은 교육을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걸 확실하게 복습하고 끝내는 거. 근데 요새는 어때요? 고학년만 돼도 자, 이제 엄마랑 엄마 문제집 사왔어. 이거 하루에 3장씩 푸는 거야. 그러면 애가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죠.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할걸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저도 이제 키우는지라. 네가 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죠. 돌아오지 않을 심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돌아 못 와요. 진짜 용기 있어서 돌아오는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케이스 있는데 진짜 드물어요. 이미 나가버리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미 애 저만큼 나가서 뭔가 내용적으로는 알아요. 이게 수학의 맹점이거든요. 수학은 공식만 외우면 되는 학문입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대한민국에서 수학 못하는 애들 없죠. 시중 문제집도요. 수학의 모든 공식 나와 있는 시중책 되게 많아요. 그거 외운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들을 서로 조합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저 말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선행을 위해서 진도만 나가는 상태로 중등 수학을 빨리 빼버리면요. 나중에 복구 못해요. 애 마음부터 복구 못해요. 그게 제일 커요. 마음부터 복구 못해요. 그리고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차라리 처음 할 때부터 굉장히 단단하게 한 방에 가는 게 낫지. 자, 너는 이제 고등선행을 빨리 나가야 돼 라는 생각에서 빨리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세밀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 아이의 마음 70% 나가 있어요. 70% 나가 있어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거예요. 저희 아이는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데 지금 어떤 반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일단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 보고요. 얼마나 완성이 됐는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나갔던 길에서 더 이상 아이들은 중학교만 돼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럼 이거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까먹긴 해요. 근데 적당히 까먹어야죠. 완전히 폭탄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나중에 내신도 장담 못해요. 중학교 내신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 3학년한테는 제가 설명회를 할 때도 말씀드려요. 중학교 내신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 믿지 못해요, 언니. ABC등 나오면서 절대 못 믿어요, 언니. 인원수부터가 못 믿어요.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평균이 보통 75,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학시험 평균이. 그리고 나서 이제 A만 봐도요. 90점 이상인 애들이 많이 뜨면 45% 떠요. 많이 뜨면 45% 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은요. 고등학교 때도 성취도를 보면요. ABC 등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인 거 있죠. 2019년도 1학기 수학을 보잖아요. A가 몇 명인지 아세요? 퍼센트가? 거의 40% 육박해요. 30%가 40%가. 근데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그 안에서 4%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 사실이죠. 근데 고등학교 시험도 그래요. 보인 같은 경우 수학 어렵거든요. 그럼 일단 거기에는 수학 잘하는 분들 다 몰려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촘촘하게 막 따져오기 시작하죠. 수행평가 정도 따지면서 막 0점 몇 점에 갈리고 난리 나죠. 나중까지 생각하면요. 이거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나 이거 고등선행 잡아야 되니까 중학교 거 빨리 가. 오죽하면 지금 이제 실제 깁센 커리큘럼이었어요. 1레벨만 해도 대부분 3, 4까지 이상 학원 애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시켰죠. 근데 시키면서 애들을 환생해서 깨줬죠. 했다고? 알았어. 아이들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틀리죠. 1레벨만 봐도요. 일단 2상은 됐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3상을 일단 잡고 고등수학 가려고 저렇게 방학 동안에 운영을 했어요. 2레벨 봐도요. 2상 2번 하고 3상 하면서 이 다음에 고등수학 나오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나머지 레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2상부터 잡고 3상 잡고 근데 1상은 제가 다 넣었어요. 1레벨도 1상을 할 거예요. 기간은 짧아요. 그리고 1상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가 진도 나갔다고 해도. 왜냐면 아이가 1상 전체를 다 보는데 길어야 4주 안 걸려요. 문제풀이 수업이라도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학교생활을 그렇게 할 것이고 학교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야 하고 진도는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저 너무 멀리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저 너무 멀리 있는 거 보면은 주위에서 내가 세밀하게 봐야 될 걸 못 봐요.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앞에서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탄탄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시간은 남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시간 충분히 남아요. 공부에서 주적이 있죠. 뭐예요? 나 자신이죠. 공부하기 싫고 쉬고 싶은 마음. 사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교 1등이 한두 명인 이유가 있죠.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 뭔지 알죠? 열정에서 독기로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얼마나 독하게 공부하는지 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얘 그렇게 못 만들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탄탄하게 가셔도 시간은 충분해요.
사실 이 커리큘럼 자체 전체 노출한 이유가 이거 되게 많잖아요. 빨리 나가지 않거든요. 다만 아이가 집에서 과제를 해야 될 양은 적진 않죠, 깁스는. 많은 편이에요. 연습도 분명히 너무 많이 필요하죠. 왜? 이제 우리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한 번만 돌아올 거예요. 중학교 내신국 때. 그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고요. 돌아올 수 없다면 확실하게 해놓고 가셔야 된다고요. 정말 두려운 건 이거예요. 복고 불가해야 돼요. 복구하기 힘들어요. 아이들. 일단 마음부터 떠나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진도는 지금 이제 정확히 잡아드린 거예요. 1학기 때까지 정확히 보신다고 해도요. 아이 상태별로 2상하고 3상을 정확히 잡아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진도 나가요. 아직 하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중학교 도형의 합파트 굉장히 중요해요. 거긴 아직 얘기 못했어요. 그건 오늘 얘기 못해요. 시간 너무 많이 못해요. 제 맘대로 아마 설명을 하면요. 어머님들하고 자 설명이 1부 끝났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요. 다시 오세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잡아드릴게요. 자 2부는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가 중1이죠. 그러면 중학교 갈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해요. 진도예요? 라고 아니고요. 단연컨대 학교와 학원 생활을 잘하는 습관이에요. 이제 보실 거예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학원이 영수 다니고요. 주말에 이제 과학이나 국어도 하시잖아요. 아이가 학교 가서 초반에 괜찮아요. 한 10일, 15일 정도. 근데 이제 좀 체력적으로 약한 애들은 가자마자 나와요. 너무 힘들어. 더군다나 올해는 더 심해요. 왜? 집에만 있다가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힘든 거를 잘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학원이지만 중요해요. 근데 그거 보려고요. 학교 생활을 보면요. 다 아시다시피 땡땡 중학교는요. 자유학년제예요. 서울은. 아시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보면은 1년간 자유학기 활동을 221시간 이상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진로 지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거 221시간. 굉장한 시간이죠. 그리고 나면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이에요. 중요한 건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고사 미실시, 과정 중심 평가. 수행평가는 꽤 돼요. 수행평가. 그러면요. 학원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생각은요. 중학교 1학년 4개 학기예요. 이거 왜 4개 학기냐면요. 겨울, 1학기, 여름, 2학기로 나눠요. 저희는. 진도 커리가 다 끊어지게. 그리고 주당 7시간 30분 이상 수업을 해요. 방학 때는 수업을 더 하고요. 왜냐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방학 동안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거 생각한 거예요. 학교 가면 애들 되게 힘들거든요. 학교 간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양만큼은 사실은 저희도 양보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는 전체 반 기준. 네, 이 학교는 시험을 보죠. 매번 보죠. 엄청 보죠. 근데 첫 번째로 저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 수행평가 많아요. 학교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 수행평가 많은 학교는 엄청 많은데 자, 적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수행평가가 한 번에 뭐라 나오면 난리 나요. 작년에 기준 모 학교가 중1한테 일주일 새에 아니 작년 아니죠. 2019년 제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 쌍욕은 못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일주일 새에 중1한테 수행평가 10개 떨어졌어요.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계속 이 말씀 드려요. 학교 이제 위원회 같은 데 가시잖아요. 운영위원회 같은 데 가시면요. 제발 학기 단위라도 과목별로 수행평가 일정 서로 너무 겹치지 않게 픽스해서 주세요라고 좀 하세요. 어머님들이 안 하셔서 그래요. 진짜 일주일 동안에 수행평가 10개 떨어지면요. 그 수행평가 제대로 할까요? 아니 일단 제출하는데 급급해요. 그럼 제가 말하는 학교생활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평가는요, 목숨이죠. 치열하죠. 일단 내신 플러스 수행평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험 보는 거 지필평가에다가.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초장부터 수행평가도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언니. 고등학교 때 더 시간 없어요. 다시요. 고등학교 때 더 시험 없고요.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더 심해요. 그거만 해요, 언니? 아니잖아요. 딴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뭐 대회에 나가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자, 저 과정지식평가가 그래요. 근데 일단 큰 맥락으로 보면요. 자유학년제를 했을 때 단점은 이거죠. 시험 없어요.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바뀌고 과거에는 중1이 1년에 4번 시험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 게 맞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라는 걸 익숙하게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이제 벌써 사춘기 온 애들이 있긴 한데 그때는 지금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이런 거야 라는 걸로 습관화시키는 데는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아무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깊은 생각은 시험을 이렇게 봐요. 학력평가는요. 1월달, 2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10월, 11월달에 학력평가를 봐요. 11월은 진급고사라고 하고요. 큰 시험은 일단.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각 원래 지들이 원래 시험을 봤었으면 중간, 기말 때 깁생고사라고 또 시험을 봐요. 학교 시험하고 똑같이 45분 주고요. 객관식이랑 서술형 같이 봐요. 이거 정확히 해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깁생 기말고사를 못 볼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개강 시기가 늦춰졌었어요. 너무. 근데 이제 이거 철칙으로 그렇고 봐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학원 시험은요. 실제로 학교 수학 시험 준비하는 거 훨씬 어려워요. 왜? 일단 고등학년 거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행보죠. 그리고 학원 시험은 절대 100점 안 줄 거예요. 사실 학원 시험의 스타일은요. 고등학교 내신 스타일과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거 비교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점수 적당히만 주고요. 뺏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시험을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게 고등학교 내신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주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점수를 다 줘버리면 그 안에서 애들 평가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냐?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시작 테스트 거의 매일 보고요. 근데 진도가 너무 빡빡하면 생략될 때도 있어요. 근데 시작 테스트도 웬만하면 철칙을 봅니다. 수업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단원 테스트. 학력평가랑 맞물리는 주에는 생략되긴 하는데 왜냐면 연타 2번의 시험을 다 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 조금 줄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시험을 계속 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계속 시험 체제로 운영을 해요. 알게 모르게 저희라도 그렇게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애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특히 학교에서도 많이 시험을 안 보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학교 생활에 학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볼게요. 저 정리를 하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공한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올해는 아이들 못 봤어요.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야 코로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찾아와라. 그러니까 올해도 입시에 성공한 애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이를 좀 존경하면서 좋아하거든요. 애들 존경한다는 말 이상하시죠? 왠지 아실 거고요. 좋아하는 이유. 수업하면서 정말 많이 혼내기도 해요. 정말 아빠 마음으로 많이 혼내요. 답답하게. 굴 때. 달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졸업하고 나서 3년 뒤에 3년 동안에 연락을 이어주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애들한테.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가장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 바로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자, 그래서 깊은 생각의 성공한 선배들은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섹션을 해요. 제가 항상 인터뷰를 따긴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자, 너 어떻게 해서 대입에 성공했어? 그럼 애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학원 숙제하고 수행평가하고 그
선생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 똑같잖아요. 이제 답답하기 시작하죠. 답답하기 시작하죠. 근데 저 웃자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해요, 얘들이. 학원 숙제는 어떻게 했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나오면 어떻게 했고, 등등 얘기해요.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정보 아닐까요, 언니? 쟤네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다 간 애들이에요. 막 고등학교도 한옥 가고 한 애들. 다. 그럼 내신 대비는 어떻게 했어? 그럼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는 이유가 네가 시켰잖아. 이런 거죠, 완전.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대답하는 공통은 이거예요. 학원 숙제하면서. 일단 수학은 그렇죠. 일단. 자, 그러면 중요부터 네가 제일 신경 쓴 게 뭐야? 이거야. 근데 이거 웃기긴 한데 뼈있는 말이에요. 되게 뼈있는 말이에요. 학교, 학원 숙제, 그리고 수행평가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어머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 저는 솔직히 많이 봐요. 저는 많이 보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지들은 몰라요. 그리고 지들보다 솔직히 옆에서 봤던 제가 더 잘 알아요. 애들하고 이제 하도 장난치면서 수업을 하면 더 잘 알아요. 뭐냐. 우리가 중요한 목표에서 그 성공한 선배들을 보려고 하면요. 중요한 건 일단 학교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 학원인데 왜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내신 문제 출제는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해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겠죠. 근데 중학교 때 지금 현재 바뀐 게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가장 확실해요. 점점 애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나큰 잘못된 습관으로 벌써부터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업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수업에 집중 안 하는 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굉장히 아이로서 예의범절에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본인이 배웠던 것이었더라도 그걸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건 예의범절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잡는 습관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애들이 믿지 못한다는 게 내신 적당히 공부하면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깁생에 성공한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대충 하고 아이들이 하고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내신 대비하고 하면 수업 집중 안 해도 내신 성적 나와요, 언니. 그래서 죽는 성적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단 적당히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근데 왜 평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드높지 못하냐라는 건요. 이미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심하게 오거나 조금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과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가면은 이제 사실은 공부 이제 할 아이들이 성적을 구성하는 걸로 또 바뀌죠. 고등학교 선택제잖아요. 더 수시 준비를 잘하는 학교를 일단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지 않냐? 아니요, 너무 중요하죠. 그거 자체가 습관이니까. 그리고요, 학교 수업에 정확히 집중하라는 게 아무리 쉬워도 인간은 까먹어요, 어머니. 공식을 무조건 다 기억할까요? 아니요, 공식만 본다고 해도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본학년 복습이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간 세이브가 가능해요. 수행평가를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으면 한다라는 게 은연중에 다 나와요. 정말 공부하는 센스를 원하세요? 그건 아이가 나중에 내신을 보더라도 정말 센스 있는 애들은 무엇이 출제될지 잘 알거든요. 그거 왜 할까요? 걔는 이미 출제하는 사람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선택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 비해서 3, 4개로 줄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애들 정말 수업 안 들어요. 그거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극렬하게 들어가요. 이제 우리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저건 나중에 수행평가와 고등학교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단답이라도 대답하는 습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약간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질문도 잘 못하고 대답 거의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업하면. 근데 지금 저희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애들 대답 안 하면 수행평가! 실제로 간혹가다 이런 수행평가도 있어요. 특별한 수행평가 안 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광진구에서도 이제 자행해서 그랬는데 작년에 볼 게 없어요, 언니. 작년 데이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도덕인가에서 학교 수업을 하는데 대답을 5번 하면 수행평가 완점, 4번 하면 4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성격을 따질 게 아니고요, 언니. 내성적인 거 그런 거 따질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은 변했잖아요. 어머니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 너무 다르죠. 지금 20대도 굉장히 다른 거 아세요? 지금은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건 극명하게 더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 단답이라도 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네, 이거라도 하는 아이. 이쁘죠?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개조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야, 적어도 대답은 해야 돼. 네라도 대답해야 돼. 근데 거기서 네 하라고 했더니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거 꼭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필기하고요. 개념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이해가 맞물리는 거죠. 그분이 출제하죠. 이 습관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성공한 애들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 내신 대비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내신 대비할 때 이제 학원 셔틀 타고 오면서 지들이 공부했던 책 막 갖고 온다고요. 그럼 제가 장난을 쳐요. 역사네? 그리고 책을 딱 꺼내요. 시험 보면 어디야? 아, 쌤, 어디야? 몇 페이지인데요? 야, 195페이지에는 내용 얘기해봐. 그럼 이제 장난치죠. 모르겠지? 알았어. 그러면 야, 조선왕조 시대 때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걸 장난치거든요. 짬나는 시간에.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싫어하다 좋아라 해요. 근데 그 아이들 책을 보면요. 이미 책에 웬만한 픽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이요. 교과서가 아니고 문제집이었다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사회학원 다녀?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럼? EBS 들었냐? 아니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고 약간 특이한 건데. 한 놈이 이제 이것도 진짜예요. 한 놈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학원에서 컬러 복사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컬러 복사는 안 돼. 뽑을 수는 있는데 복사가 안 돼. 왜? 아, 컬러 복사하는데 찾아야 되는데 없어서요. 왜? 아니 친구 학교 교과서 필기한 것 좀 복사하려고 해요. 일단 혼냈죠. 근데 또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혼냈죠. 너 미쳤어? 그러다가 혼냈죠. 야 지금 어디서 습관이 안 잡혀도 그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옆반 선생님이 출제하신대요. 그래서 옆반에서 필기 잘하는 친구 거 뭐 중요하게 했는지 보려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적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책 줘야 되거든요. 출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 자체가 나중에 치밀하게 내신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습관이에요. 근데 요새 애들 책 보잖아요. 절대 필기 안 해요. 근데 이미 성공한 그 아이들은요. 지금도 보면요. 필기 잘해요.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개념 노트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시간 없으면 찍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해요. 이거 자꾸 시키는 이유가 지가 정리해봐야지 저 사람의 생각을 이제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이거 하라고 해야 돼요. 또 안 하는 문제. 교과서 그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1레벨은 죽어도 안 풀려고 해요. 문제를 강제로 하거든요. 다 풀어, 이씨. 풀어갖고 와. 근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죠. 얘네들 자체가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의 준비 사항에서 철저하게 무기를 만드는 것과 고난의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건데 애들 안 한다고. 애들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학교 가잖아요, 지금. 아직은 말을 그래도 좀 들을 때거든요. 이거 저한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죠. 집에서 이제 제가 학교 교과서 다 갖고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리얼 정보죠, 이게.
이미 그놈들이 항상 그렇게 공부했어요. 항상. 내신 대비 때문에. 항상. 그리고 애초에 수업 태도가 그래요. 자, 그럼 학교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학원 생활은요. 근데 이거 어떤 수학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와 습관이 그 아이들의 무기였어요. 절대 예의범절 어긋나게 학교 수업에 거꾸로 이거 아세요? 1레벨 수업할 때 만약에 학교에서 숙제하다가 책 뺏기면요. 그 다음부터 재수업 못 들어요. 제가 숙제를 많이 내줬죠. 아니요. 그거는 그 아이가 시간을 잘못 썼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없고 그 문제는 아니에요. 왜 학교 수업에 내 숙제 갖고 해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무시하냐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애초에 습관 자체 안 잡혀요. 이거. 걔네가 이렇게 해대는 거 보면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아이들의 공부 양은 제가 했던 공부 양을 초월하니까요. 그러면 학원 생활은 어떻게 했냐고요? 지들은 몰라요. 항상. 근데 옆에서 본 제가 알죠. 일단 1차적으로 학원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둘 다 습관을 완벽히 정착시키는 게 이번 1학기 목표예요. 진도는 이미 잡아드렸고요. 중2 2번 이상, 중3 2번 이상, 그리고 고등수학 상 진입하자. 그거 잡아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시간 분배하면서 잘하느냐. 일단 이거는 학원 생활하면 습관도 똑같아요. 일단 그 아이들은요. 지들 사전에 지각은 없어요. 지각하는 것도 굉장한 습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쇼크한 말씀 드릴게요. 지각할 때 아이가 한 얘기예요. 저희 엄마가 원래 느리세요. 그래서 제가 혼냈죠. 엄마가 느린 거라는 건 상관이야지. 엄마가 빨리 안 챙겨줘요. 네 거 공부하는데 왜 엄마가 챙겨줘야 돼? 아니요, 엄마가 늦게 태워다 주셨어요. 엄마가 좀 늦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한 습관이에요. 지각하는 것도. 그거 굉장히 안 좋죠. 이미 아까처럼 첫 단추 어긋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놈들은요, 수행평가 폭탄이 나와도요, 절대 결석 없어요. 과제 안 하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이는요, 수행평가에서 줄넘기 하다가 탈장한 애도 있어요. 줄넘기 연습하다가. 내가 갑자기 탈장 수술한다고. 왜? 그랬더니 수행평가 줄넘기 할 때 열심히 했대요. 이미 시간이라는 걸 가만히 보잖아요. 이미. 어머님들한테 시간 없고요. 저한테 시간 없고요. 애들한테 시간 없어요. 진짜 시간이 많을 때는 태어나서 한 유치원 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많을까요? 왜냐면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유치원 갔다가 어머니들과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더 시간이 없잖아요. 인간한테 시간은요. 언제나 없는 부족한 부분이죠. 그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모든 것들은 습관에 대한 계획으로 나와야 돼요. 계획으로. 그 습관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무겁다. 스케줄 관리도 굉장한 습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필기 부탁드려요. 제발 아이들하고 오늘 당장부터라도 플래너 쓰세요. 아날로그틱하게 쓰세요. 아날로그틱하게. 처음 플래너 쓸 때 대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집에서 해요. 처음 아이가 플래너 상에서 너무 많은 걸 한다라고 느끼는, 거부감을 느끼는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플래너에 굉장히 중요한 것만 쓰세요. 그리고 그걸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부탁드린데요. 플래너는 일주일 최대 아니면 3일 단위로 쓰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일주일이에요. 이거 반드시 쓰세요. 모든 게 다 스마트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날로그틱하게 뭐 아트박스 같은 데 가면 어이구 PPL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 플래너 굉장히 많이 팔아요. 거기다가 본인이 해야 될 부분 함께 처음에는 하세요.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요. 수행평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플래너에 반드시 기입하고요. 그걸 어떻게 끝날지. 하지만 우리가 막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요? 갑자기 다 수행평가 터트리고 3일 만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수행평가 계획하게 준다고요. 절대 여기에 영향 미치지 않게 플래너 쓰면서 계획을 해야 돼요. 이 전화 오면 일단 습관 반은 날라간 거예요. 오늘 수행평가 하냐고 결석할게요.
수행평가 너무 많아서 숙제 못했어요. 결석할 때. 이러면은 사실은 어머님이 생각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단 직선을 못 가고 있어요. 옆으로 돌았어요. 계획하면은 그래도 얼추 다 돼요. 왜냐?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그놈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줄넘기까지 수행평가 준비하는 경우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 그건 사실 스케줄 관리고 그거 습관이에요. 이거 습관으로 중1 때 정착시키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아날로그예요. 절대 핸드폰 앱에 요새 다 있어요. 저도 안 써요. 저도 안 써요. 그건 지 손으로 적고 지가 항상 그걸 지참하면서 끝난지 안 끝난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학원 시간 돼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이거 사실은 이제 아이가 빡빡한 일정을 한번 제가 짜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도 없이 학원에 왔죠. 야, 너 수행평가 많았다며 힘들었다며 숙제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죠.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습관 자체가 오답노트예요, 당연히. 복습이라는 도구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만드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1차 오답노트 하고요. 근데 그 오답노트도 반드시 습관화 시켜야 돼요. 반드시. 이건 검사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자꾸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 공부하는 방법. 이상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작은 것들이죠. 사실 공부는 작은 거에서 변화가 가장 커요, 언니. 오답노트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기 전에 과제는 당일에 완료해야 돼요, 항상. 새로운 걸 배웠죠.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언니. 1시간 이내에 배웠던 거에 50%는 날아가요. 근데 숙제를 다음날 하거나 다다음날 하는 거 습관이에요. 그러면 숙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집에 오자마자 오답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문제 풀고요. 간식은 먹어야죠. 어머니 밥 먹고. 잠깐 쉬어야 돼요. 그것도 오늘 팁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날 수업한 거 당일에 웬만한 과제 완료해야 돼요. 당일에. 과제 미루는 거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한다. 깁생 오답노트가 그런데 주말 오답노트 다시 풀기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는 놈은 해요. 근데 제가 저건 숙제로 안 주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이미 습관적으로 니들이 가져가야 될 건 다 주어놔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건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지라는 걸 할 때 지가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돼. 지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이거죠. 그 일주일치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요. 깁생은 오답노트 이렇게 쓰는데 요거요. 얘네 보면요. 어제하고요. 오늘하고요. 내일 항상 같은 애예요. 항상 같아요. 왜 잘했냐고 물으시면요. 제가 일주일에 3번씩을 보면서 3년을 본 아이들이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밀하게 얘기하는 건 있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뒤에 학교생활 진짜 열심히 해요. 수행평가 절대 안 놓쳐. 일단 수시 먼저 걸겠다. 수시 먼저 걸고 그리고 뭐 수능 체제가 들어가던 아니던 나중에 정시 본다. 대부분 올해도 항상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초콜릿 달라고 와요. 그럼 제가 니들 초콜릿은 내가 챙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울 때 애들 인원 모아와 그럼 대부분 와요. 근데 오면서 벌써 다른 놈이 있어요. 올해도 그랬는데 오면서 애들만 옆에 쳐다봐요. 그때 너냐 제가 그래요. 뭐냐면 이미 수시 이제 다 끝났죠. 발표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는 발표 난 게 있고 저 수능 안 봐도 되는데요. 막 그런 얘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발 수시 이미 서울대 연구원에 붙은 애들 차라리 수능 안 봤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이죠. 걔네 항상 같아요. 항상.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꼭 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건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답노트. 깁생 오답노트 이렇게 쓰는데요. 첫 번째, 1대2의 비율이나 1대1의 비율로 나누세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문제를 쓰고요. 이제 어느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반반 하면 아무 데나 써도 되고요. 1대2의 비율이면 좀 넓은 데다 문제를 쓰세요. 문제 쓰는 거 중요해요, 언니.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 분석에서도 막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문제 분석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정답은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가장 이상적인 오답노트인데 문제 접근 실수 정리 다 해놔요. 오답노트. 이건 진짜 이제 지들이 생각했을 때 어려운 문제. 이게 나중에 내가 굉장한 부위가 되는 거죠. 학원에서 시험을 봐요. 오답노트 갖고 공부해야죠. 뭘 갖고 공부해요? 학교 시험이나 학원 시험이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점수를 뺏고자 하는 시험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는 안 내요. 다만 문제의 기본 베이스 난이도가 네가 나한테 실수했거나 질문했던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가 그냥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이건 수학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답노트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주말이면 일주일에 3회치 오답노트가 모이거든요. 영어도요. 지문 어려운 거 있죠. 그리고 애들이 하면서 지문 어려운 거 있고 그 안에서 막 단어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영어는 이제 쓰긴 힘들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거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까 그놈아들 얘기하면요. 걔네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필요한 부분 다 필기하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걔네 내신 때 그거 봐요. 내신 때, 이제 내신이니까 새로운 문제 있어 나 풀지 않거나 안 해요. 수학이야 솔직히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보다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 다 돼 있으니까 학원 교재를 주거라고 풀죠. 그래서 다시 풀기 주말 복습을 여기다 하시는데 접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줄쳐져 있는 스프링 노트나 저희 이제 학원에서 오답노트 제가 쓰라고 팔거든요, 이제 애들한테. 그러면은 문제 쓴 데 있죠. 그럼 나머지를 요 밑에 여기다가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 가려요. 여기 가려요. 이면적으로. 그리고 옆에다 다시 풀어요. 넓은 쪽이 좁으면. 근데 아니면 문제 엿다 쓰고 풀이 엿다 써요. 근데 얘는 문제 쓰고 엿다가 1차 풀이하고 나중에 가리고 다시 푸네요. 어느 쪽이 됐던 상관없는데 내가 다시 풀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저 옥석급만 보는 거죠. 더 이상적인 거. 각 단원의 오답노트가 시작되잖아요. 각 단원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요. 예를 들어서 중1에서 첫 단원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를 내가 오답노트를 한다. 그러면 자연수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첫 페이지에 정리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틀렸던 문제를 정리하죠.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특히 중학교 도형이 중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중학교 도형이. 수능에서도 항상 도형 문제 나와요. 이제 농담섬에서 애들이 이제 어제 수업하는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문과 29번 문제 우리도 풀 수 있는 문제여서 한 놈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찾아봤어요. 이거. 중2인데. 도형 나왔거든요. 상함수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개념 정리해놓고 문제 정리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노트 잘 보관하면 이미 나의 역사적인 기록물은 완성이 되면서 나의 목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죠. 습관화되는 순간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요. 내가 뭔가 답답할 때 나한테 무기가 있으면 그걸 꺼내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새로운 책이 필요하고 다시 정리가 필요하죠. 이게 중1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진도야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학원에서 맞춰가죠. 학원의 역할은 사실 이거예요. 아이들이 해낼 수 없는 양을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가 지쳐 떨어지게 안 만들어요. 딱 양 조절은 저희가 해요. 딱 여기까지 가서 그만둘까 말까 하는 양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혼냈다고 달래면서 가면 되니까. 그걸 해내는 게 학원이고요. 수학적인 오류 없이 정확히 가르치는 게 학원이고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잡아야 될 습관을 하는 거는 아이와 집에서 어머님이 싸우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에서 준다고 해도 100% 다 못 잡아요. 100%. 제가 아이들한테 수학 이외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사실. 생활 똑바로 하자. 정확히 하자. 약속 정확히 지키자. 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용 괜찮으셨어요? 네. 네. 근데 수학학원인데 애 학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학교 가서 생활 잘했으면 하는 부분. 자, 마지막은 항상 그래요.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 자체가 어떤 학원인지를 말씀드리면서 항상 마음을 제가 다잡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깊은 생각에서 최적화된 커리큘럼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성공한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주는 부분을 항상 아이들 커리큘럼에 녹아내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세대별로 다르고요. 사실 아이들이 대입을 치렀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까 딱 그 양이에요. 야, 너 어디까지 하면 좋았어? 딱이었어요. 선생님 좀 많았어요. 많았다고 한 적이 있어갖고 줄인 적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게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믿고 맡기셔도 돼요. 두 번째는 엄격한 평가 시스템인데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대충 안 줄 거예요. 아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만 궁금하고요. 아이가 물었던 것만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평균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참고로 1월달 시험은 저희가 점수를 좀 주는 편이에요. 저희가 점수 주면 평균이 한 80점? 많이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80점이 학교 시험보다 높잖아요. 근데 학원은 시험 보면 레벨이 가리잖아요. 그 안에서 평균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점수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폭탄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거창하긴 한데 저게 무슨 뜻이냐. 선생님으로서,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잘못된 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혹여라도 잘못된 오류가 있을까봐 항상 서로 체크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토론이 정기적으로 강사유선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항상 이루어지는 학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예요.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중1은 목적을 뭘로 해야 돼요? 수행평가입니다. 중1의 목적이 뭐였어요? 일단 고1 부분을 잘하기 위해선 3파트 잘해야 돼요. 그 3파트의 이상 3상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돌아오는 순간에는요, 딱 두 분 되겠죠?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자, 목적을 정확히 하려고 이 교재들은요, 학원 자체 교재는요, 전부 사실 학교 기출하고 완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문제들이 그냥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렇게만 구성을 했고요. 시중 문제집을 쓰지 못한 이유가 그래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연습을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교재 시중 문제집을 하려고 하면 4권, 5권 풀려야 되거든요. 시중 문제집에 막 어렵다는 문제가 한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치동 고등학교나 뭐 송파 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출제된 문제예요. 그럼 그거 연습시켜야 돼요. 근데 그 문제의 동일 패턴의 유형 문제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를 계속 꾸려야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어려우니까 내가 풀어주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얘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가 그래요, 사실. 그래서 딥생 교재가 어렵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연습까지도 쓰려고 하면 우리 교재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 만들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 고전처럼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나오는 문제.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문제. 그거랑 상대 여건. 그래서 매번 리니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흔들림 없이 가려고 노력하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수학을 이끌어야 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학원에서 아이의 과제나 등등을 다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때리지 않아요, 우리. 혼내긴 해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중요한 건 학원에 와서 아이가 배우는 목적에서 과제는 필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사하려고 노력하고 아이한테 잘못된 거 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번에 또 걱정거리인 거 1년을 지나가 보니까 아이들 학력 격차가 많이 심해요. 현장에 솔직히 더 많이 느껴요. 학교에 갔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공부를 놔버린 애들이 어느 정도는 습관이 수동적으로라도 흘러가는 애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는 걸 했었다고 하면 분명한 거는 그래도 지금보다 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요번에 더더욱 느끼셨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저렇게 행동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그런 습관들을 챙기고 마음이 바뀌면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시고요. 학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발현되고 아이가 마음 잡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면서 노력하면서 그 수학이라는 어려운 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나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 학원이 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정확히 1시간 10분 걸렸네요. 10분 오버됐어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온라인에서 듣는 어머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1학기 때부터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될까? 그 부분. 그리고 어디까지 진도를 내가 돌아오지 않을 심산으로 정확히 봐야 될까?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3일 끝나는데요. 저는 나머지 좀 어머니들한테 질문 있으면 받을 거예요, 어머니. 네. 이제 좀 오프에 계신 어머니들한테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대통수학으로 많이들 하는 학원들도 있던데요. 어떤 거요, 언니? 그러니까 대수 파트만 먼저 쭉 예, 나가고 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원들도 있던데.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기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반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계열별로 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2상을 하고 3상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긴 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예. 2상하고 3상하고 2상을 한 다음에 3상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근데 이제 합파트를 2하하고 3하고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3상을 하면서 2하를 모르면 발문 같은 거 못 쓰면 활용 문제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학년에 2차 방정식 활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애들이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때도 싫어하긴 했어요. 문장제 활용. 자, 사과가 몇 개 있어. 막 성곽이 있는데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반복 횟수에 따라서 적당히 커리큘럼 저희가 다 조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복습이 되고 반복이 됐으면 2하를 보고 3하를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2상 달렸다가 3상 달렸다가 고등수학 3으로 저희 나가요. 왜냐면은 고등수학에 가서도 2하랑 3하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는 야 이건 나중에 버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진짜 그 문제 나와요. 고등학교 때 소금물 문제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막 닮은 문제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미적분의 시작이 수투거든요. 미적분의 시작이 수투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올해 수능 문제도 그런데 무한 등비급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그 문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관계식을 구하는 게 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계산보다. 근데 거기서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는 죽어남아요. 2상하고 3상하고 고등수학 보일 걸로 무조건 고등수학 4으로 간다는 안 해요. 갔다가 빠꾸 하나는 있더라도 2하 필요한 순간에 2하 3하는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2하가 굉장히 중요한 도형이에요. 아까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고등수학 상파트에 제가 절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을 합치면 뒤에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점과 좌표,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인데 거기서 2하 3하는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3파트만 다 끝내고 합파트만 이렇게 간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2상하고 3상을 하는데 3상 교재에 따라서 활용 문제에서 도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맞고 그거 버려가 아니에요. 하기 전에 치고 가야 돼요.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공부 제대로 돼요. 정리가 돼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아직 예. 예비 중1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도 중1, 상, 중2, 상. 그건 달라요. 그때는 제가 항상 교육을 원하는 건 뭐냐면 중1 여러 번 하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것좀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제 2학기 때 말씀드리는데 제발 1학년 2학기 거 학교 수업이라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데요. 일례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애들 수학인 평가를 작도하거든요. 눈코 없는 작업 컴퍼스로. 근데 그게 수학의 도형의 발전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뒤에 나와요. 거기서 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작도, 각이등분선의 작도, 그게 2학년 거로 가면 내심 외심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중3 걸로 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 가요. 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네. 그 중3하 실력 같은 경우에는 네. 짧게 간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예. 되는지 하나가 네. 그 수산에서 기본으로 4개월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 기본으로 나가는 4개월이랑 2학년 초에 나가는 수산 실력이랑 어떻게 다른지. 일단 3화 같은 경우는요. 잘못된 커리큘럼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화에서 피타고라스를 뺐어요. 원래 3화의 절반은 피타거든요. 근데 그 3화에서 피타를 빼서 2학년 2학기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평면도형의 활용이나 입체도형의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3화가 양이 1에 딱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3화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단원 자체가. 그래서 3화는 일단 그렇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피타고라스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일단 뭐 이제 저희 1레벨이나 다른 레벨 기준 3상 제곱근 할 때 평면도형이랑 저희가 입체도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3상이 오히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3화를 복구하면서 3화는 원래 짧다. 그 다음에 지금 깁셀커리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부분, 기본이라는 게 사실 레벨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제일 깊은 난이도까지 가요. 근데 1레벨 기준 말씀드리면 맨날 1레벨밖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죄송해요. 1레벨 기준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상 기본을 간다고 해도요. 실제 파원에 비해서 거의 10원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2, 중3 때 제가 아까 고1 거 처음에는 공부인데 나중에는 계산기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중2 때 나가는 고등수학 3과 중3 때 나가는 고등수학 3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치도, 송파가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거. 애들이 진짜 시험 보면 당장 볼 거. 그런 부분의 연습까지 가요. 그러니까 시중문제집으로 저도 커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한 4-5번 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수업 들으면 2학년 때 이제 고등 내신 기출 내라는 걸 보거든요. 그럼 보통 한 번 숙제 시간이 8시간 걸려요. 그렇게 공부시켜요, 사실. 방학 때. 방학은 못해요. 그리고 중3 때는 그거보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기본 베이스로 연습시키고 더 이제 좀 독특한 문제들을 엮어서 그렇게까지 보여줘요. 보통 일반적인 네. 대부분의 학원은 정서 기본 나가고 수능 나가고 붙여서 나가잖아요. 네네. 네, 갑자기 수능 기본, 수학 기본 나가다가 네. 수원의 주수로 학습에 들어가니까 그걸 아이가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정석을 잘 안 쓰는데 정석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생들이 정석을 잘 안 봐요. 공부하는 애들이 사실. 지금. 정석은 아마 중학생이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이제 좀 애들이 많이 진행하면 보실 거예요. 아마. 고2, 고3 때는 애들 모의고사나 풀고 있지. 정석 갖고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서는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앞에 중등수학을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시간이 나오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나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레벨별로 어느 정도 중등수학 탄탄히 한 다음에 고등수학을 나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나가요. 만약에 제가 고등수학 상을 하고 중학교 1학년한테 바로 고등수학 상 심화를 붙이잖아요. 애들 못 풀어요. 많이 풀기 힘들어요. 근데 이미
1레벨은 고등수학상 기본 운영 하면은 거의 웬만큼 학원에서 얘기하는 심화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이후로 더 심하게 들어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노림수가 정확히 있어요. 깁센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일단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상을 학년별로 계속 반복을 집어넣는다고. 그게 뭐냐면 한 번 볼 때 한 번 내지 두 번 보게 만들거든요. 저희가. 그걸 주기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배워보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만 죽었다고 했다가 수업만 죽었다고 했다가 수투만 죽었다고 해봤자 고등학교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막혀요. 그게 사실 까먹지 않으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럼 중3에는 네. 중3 배웠을 때 내신을 해야 되는 중3 상하는 아예 여기 시험이 없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신 중3, 그러니까 고등상하예요? 네, 그러니까 중3의 커리에는 수상, 네. 심화하고 뭐 수학도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네네네. 내신 대비 따로. 아, 내신 대비 따로 있어요. 4주 무조건 빼요. 모든 레벨이 다 빼요. 근데 그거 꼭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에서 얻으셔야 될 건 하나예요. 4주에서 5주를 아이들이 빡빡하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술 다 쳐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걔네가 중학교 내신에서 사실 중학교 때 국영수사관만 잘하면 돼요 라는 건 저는 절대 아니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평가하는 모든 것들을 그 4, 5주 동안에 애가 계획성 있게 돌려요. 그렇게 보면서 그 계획성을 갖고 고등학교 내신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거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한 애 점수는 당연히 나와요. 평균 9구 이상 그냥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짧은 기억 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게 다 완료가 되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약점 분석해야 돼요. 중학교 내신의 진짜 의미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외우는 게 너무 약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중학교 내신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다르긴 하지만 촉이라는 게 아이들도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그러면 네가 너를 테스트하는 거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네가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를 계속 체크하라고 해요. 네. 아, 이게 마지막 질문 할게요. 예. 그래서, 예, 잠시만요, 언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자기 약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약점이라는 뜻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내신에서 내 약점에서, 그러면 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써야 돼요? 처음에 8시간 써봤다가 6시간 쓰고. 그거 교육까지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네. 네, 오늘. 예. 오늘 그 시험을 보니까 네. 학력 평가가 6번 정도였고 네네. 놓치고 이게 마지막에 네네. 있더라고요. 증거사. 예. 네. 그러면은 학력은 보고 반을 평균 건 마지막 그때만. 아니에요.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요. 이제 3번 기준에 2번 레벨업권 이상을 넘어가면 레벨업을 진행해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진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그거 믿어주셔야 되는 게 점프 뛰고 바로 보내진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 레벨에서 조금 더 할 거 다 하고 올려보내요. 왜냐면은 진도 차이가 이제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복구할 수 있으면 가고. 근데 그거 아니면 조금 다음번에 진도 갭은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 중에 두 번. 예, 레벨권 이상.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과제 성실도가 떨어지면 레벨업 못해요. 왜냐면 올라가서 못 따라가거든요. 올라가면 난이도 올라가고 문제 쓰는 비슷한 거 더 많아지니까. 네. 저희 아이가 아까 레벨이 딱 있던데 네. 지금 단계로 어차피 1레벨은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는데 예. 애가 이제 그 늦게 수학을 이렇게 막 달리는 걸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했을 때 자기도 이제 올라가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그게 채우면서 하는 게 더 좋긴 하다고 말은 해주는데 아이는 위를 바라보는데 이게 현실하고 계획이 있으면서 그만큼 좀 노력을 해야 되고 학원에서는 테스트에는 사실 배운 만큼 시험을 칠 수 있지 그거 높은 걸 시험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잘 분명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근데 욕심이라고 표현보다는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지금 내 스스로한테 필요한 걸 더 확실하게 채워가는 그 자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빠꾸 안 한다니까요. 애들이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아이 잘 달래면서 확실하게 다질 거 하면서 다져야지만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인 게 나중에 터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이만큼 진도 나갔던 애가 중학교 때 막 수업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후회하거든요. 근데 후회하면 뭐예요?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학원이 이미 고등학교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설명회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고1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이제 형제들 있으면 많이 들으시는데 제발 고1 것만 하고 오세요. 고1 걸 차라리 10번 이상 하고 오세요. 왜냐면 첫 번째 내신에서 무너지는 순간 이제 빠꾸도 안 되고 아이 멘탈이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려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되셨나요? 네. 예. 제가 상담 같은 데 했을 때 네. 그럼 저희 아이 늦기 시작했지만 한번 너무 절대 잊지 않는 성향인데 네. 그러면 통역권은 갈 수가 없나요? 저희는 지금 읽기 시작하시면 못 갑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좀 반대예요. 좀 반대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방송을 꺼야 되는데 하여튼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애 키우는데 그거 아니죠.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달릴 때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서울대 간대요. 그럼 못 가죠. 못 가죠. 영어를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이제 레벨 테스트 보려고 영어 했나요? 저도 당해봤어요. 영어 했나요? 아니요. 윤 선생님 했는데요. 그럼 이제 늦으셨어요. 못 들어오세요. 희망을 드릴까요? 저희 아이가 들어갈 때 꼬레비였는데 영어 안 했거든요. 윤 선생님 시켰어요. 지금 2레벨이에요. 왜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아이가 어떤 습관으로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이한테 얘기할 때 그거예요. 플래너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양이 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이 늘어야 되는 거. 양적으로도 승부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양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공부가 질리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다 지나보면 알거든요. 그럼 많이 해서 나쁠 건 뭐예요? 대답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적당한 양을 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 먼저 잡혀야 돼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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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무리 기억을 잘해도 반복은 해야 돼요. 아무리 기억 잘해도 잊어요. 그 잊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난 영어 못하고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 재미난 거 그건 노는 건데요. 공부도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반복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이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